네, 반갑습니다. 네, 아레아식 오늘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 부족했던 부분 좀 보강하고 아레아식 나머지 부분을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보면 80페이지 제8식의 여러 가지 이름이라고 나오죠. 여기 이제 아레아식의 3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입니다. 요게 이제 우리 교재가 아주 나름대로 깊이 있게 잘 만들었는데 문제가 있다면 그림이 부족해요.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없어, 그림이. 그래가지고 그런 쪽으로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좌상, 과상, 인상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아레아식을 설명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요 이제 80페이지, 81페이지, 82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요걸 이제 좀 더 다시 한번 보강해서 설명하자면 요런 그림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다. 자상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자자니까 아레아식의 본질적인 측면이 뭐냐? 과상은 결과할 때 과자. 그럼 결과의 측면에서 봤을 때 아레아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인상은 원인의 인자니까 원인의 측면에서 아레아식을 설명하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한 거죠. 아레아식에 이런 세 가지가 있다는 게 아니고 아레아식을 세 가지 측면에서 위에서 바라본 거, 밑에서 바라본 거, 뒤에서 바라본 거, 뭐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한 거다. 자상은 우리가 지난주에 했듯이 능장, 소장, 집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능장과 소장이 뭐 구별이 안 된다 사실. 근데 저도 다시 몇 번을 읽어봐도 잘 구별이 안 되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일단 지금은 전체적인 체계를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디테일한 걸 들어가는 게 도움이 된다. 이 책이 어떤 그림 같은 게 없어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는 게 어떤 내용의 전체적인 구조, 개요를 잡는 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상은 또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다. 자상에 능장이 있고 소장이 있고 집장이 있다는 게 아니고 이런 측면에서 설명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상은 결과의 측면에서 보는 거니까 이제 이건 인능면 변과 과능변으로 나눠져 있어요. 인은 원인할 때 인자, 과는 결과할 때 과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처음 접하는 단어가 능변이라는 단어인데 요 위에 이제 능변이라는 글자 설명이 나오죠. 요거를 제가 찾아보니까 능변이 이런 거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뭔가가 작용을 해서 바꾸는 거예요. 바뀌어서 그 바꾸는 과정 내지는 바뀐 결과물. 무언가를 작용에 의해서 형성하는 것. 뭔가를 내가 작용을 해서 만들어낸다. 그 과정 혹은 결과물. 그게 이제 능변이라고, 요거는 유식에서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해도 유식 아니면 접할 일이 거의 없는 단어죠. 그럼 인능변하면 결과인데 어떤 결과? 인을 결과하는 것 내지는 인이라는 결과라고 우리가 풀이할 수 있겠죠. 인이라 하는 것은 원인이니까 아레아식에서 원인이라고 하면은 종자가 원인일까요? 아니면 현행된 것이 원인일까요? 종자가 원인이겠죠. 잠재적인 어떤 에너지니까 이것이 이제 다른 식으로 현재 행 드러나서 행위하는 거죠. 웃고 울고 기뻐하고 걷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미워하고 말하고 이런 이제 육식, 칠식, 전오식
이런 것들의 활동이 현행되는 거고 그것의 원인은 아래아식에 있는 종자가 원인이 되겠죠. 그러면 인능변하면 원인, 즉 종자라는 능변, 결과, 종자를 결과한다. 혹은 종자라는 결과. 그러니까 아래아식을 종자를 결과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요런 종자들이 아래아식 내에서 생기더라. 어떤 종자가 생기냐? 등류습기, 이숙습기 두 가지가 생기더라. 습기와 종자는 같은 말이다. 지난 시간에 했죠. 그죠? 훈습의 측면을 강조할 때는 습기라는 말을 쓰고 뭔가 이것이 아래아식에서 전변에서 다른 식으로 현행 나타날 때는 종자라는 표현을 쓰고 같은 건데 표현을 달리한다. 그러니까 등류습기나 등류종자나 같은 말이죠. 등류습기는 명은 종자라고도 한다. 이숙습기는 업종자라고도 한다.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입니다. 등류습기 내지는 등류종자 내지는 명은종자라고 모든 종자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아래아식에 있는 모든 종자를 지칭하는 말이 이제 명은종자 혹은 등류습기. 그 중에서 그 바로 밑에 나오죠. 제6식의 선업이나 악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종자를 특별히 이숙종자다. 내지는 업종자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원인을 결과하는 것 내지는 종자라는 결과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과능변을 보면 과는 원인에 대한 결과죠. 결과를 결과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래아식을 이야기할 때 원인은 종자고 결과에 해당하는 것은 종자가 현행한 것, 종자가 드러난 것, 뭐 이제 그런 것들이니까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뭐 7식, 전오식, 제6식, 제7식 이런 것들이 이제 과에 해당하겠죠. 그 이야기가 이제 바로 옆에 있는 현행과 변현, 견본과 상변으로 드러나는 것, 현행하는 것이 한 측면이 있고 이숙과라고 하는 것이 또 결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또 하나가 있다. 결과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두 가지가 있더라 하는 이야기죠. 이게 사실은 자상, 과상, 인상 중에서 과상의 내용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제가 수십 번을 보면서도 이해가 제일 힘들었던 게 요 과상 부분이었어요. 과상 부분. 이제 이숙과는 진이숙과 이숙생으로 나누어진다. 자, 지금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개별적인 것 뒤에 다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행한 것들, 과능변에서 전생의 그 원인이 현생에 드러나는 것이 일종의 이숙과고, 현생의 원인이 현생에 그대로 드러나는 현행하는 것이 말하자면 변현하는 것. 여러 가지 식으로 변현, 식전변이라는 표현도 쓰죠.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능변은 이숙과는 과거, 현재를 걸쳐서 나타나는 결과에 관련된 거고 변현하는 것은 현세에서 나타나는 결과에 관련된 거고 그렇게 나누어진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변현된 것은 뭐 제7식, 제6식, 전오식 이렇게 쭉 변현돼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변현될 때는 이것이 하나로만 뭐 의식이면 의식으로만 아래아식의 종자가 종자생 현행할 때 의식이면 의식으로 의식 하나로만 딱 변현 바뀌어서 변화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항상 두 개로 나뉜다고 그랬죠. 뭔가를 인식하려면 인식하는 놈과 인식당하는 대상으로 나눠져야 된다. 이걸 유식에서는 인식하는 놈은 견분, 인식당하는 대상은 상분, 이렇게 나눠져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어떤 것들이 각식에서 상분에 해당하는 거냐 했을 때 이제 전오식하고 육식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상들, 색성향, 미촉법이 되겠고, 제7식은 우리가 했듯이 제8식의 견분을 제7식이 대상으로 삼으니까 제7식의 상분은 뭐다? 제8식의 견분이다. 요거는 이제 저번에 했고, 요거는 이제 제8식의 상분은 이제 나중에 할 겁니다. 종자, 유근신, 기세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이것이 8식의 상분인가, 인식 대상인가 이제 나중에 할 겁니다. 8식도 식이기 때문에 인식을 하죠. 다만 아주 미세하니까 우리가 알 수 없을 뿐이죠. 그 인식 대상인 이런 것들이다. 종자, 유근신, 기세간. 종자는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아리아식에 있는 종자를 말하는 거고, 유근신은 우리의 몸을 말하는 거고, 쉽게 말하면 기세간은 내 주변의 이 모든 세계, 뭐 자연, 뭐 환경, 산, 별, 바다 이런 모든 것, 이제 기세간이라고 용어를 씁니다. 불교에서.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인상이라는 표현은 자상, 과상, 세 번째 인상. 원인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레아식이 일체 모든 종자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종자에서 모든 식이 전변에서 나타나가지고 현행, 현재 생기면서 바로 활동하니까. 다시 말하면 일체 모든 종자를 아레아식이 품고 있다는 말은 이 모든 세계를 다 아레아식이 만들었다. 내지는 뭐 품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아레아식을 일체 종자식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아레아식을 설명을 한다. 그리고 요 이제 책에 나온 이야기를 하자면 자상의 측면에 맞췄을 때 우리는 제8식을 아레아식이라고 주로 부르고, 여러 가지 이름 중에서 과상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할 때는 이숙식이라고 부르고, 인상에 초점을 맞춰서 맞출 때는 일체 종자식이라고 부른다. 왜? 아레아식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각각의 이름이 쓰이는 용도가 조금씩 다르다. 자, 여기 이제 전체적인 틀입니다. 요거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첫 번째 이제 자상은 능장, 소장, 집장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예? 아레아식의 근본적인 특징은 저장하는 건데 핵심은 세 번째죠. 집장. 제7 말라식이 자로 인해서 집착하는 대상으로서의 제8식. 요것이 아레아식의 본질적인 특징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8식을 아레아식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니까. 능장하고 소장은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나마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 이겁니다. 먼저 소장부터 먼저 이야기하면, 아레아식은 훈습한다고 그랬잖아요. 훈습할 때는 아레아식은 선택을 하면 안 돼. 얘는 내가 좋은 거니까 받아들이고 얘는 싫으니까 안 받아들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나 피곤하니까 이거는 훈습 안 받을 거야. 나 지금 바쁘니까 안 받을 거야. 이거 안 된다는 거지. 언제나 반드시 무엇이든 똑같이 다 받아들여야 된다. 요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그 소장이니까 저장
되는 대상으로서의 제8식은 이러한 특징을 가진다. 뭔가가 저장하려고 들어오면 무조건 언제라도 다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저장되는 장소로서의 아레아식의 특징이고, 능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장을 할 때 제8식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거죠. 그럴 때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게 아니고 들어오면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적극적으로 혹시라도 빠진 게 없나 눈에 불을 켜고 다 챙겨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받아들인다. 이게 이제 능장으로서의 아레아식의 특징이다.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됩니다. 이 미묘한 차이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여기서 포인트는 아레아식은 어떤 종자든지 언제라도 저장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면 항상 똑같이 저장한다. 그게 이제 핵심이죠. 요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면 육식 같은 것이 저장을 하는 역할을 못하는 이유가, 육식은 끊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저번에 했죠. 언제 끊어집니까? 깊은 잠에 들었을 때나 기절했을 때나 뭐 마취 주사를 맞았을 때나 이럴 때는 끊어지니까 언제라도 저장을 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그죠? 칠식 같은 경우는 얘는 기본적으로 자기 성향이 특정한 방향으로 물들어 있잖아요. 우리가 근본 본래로 물들어 있다고 그러니까, 얘는 뭘 받아들여도 칠식 입장은 쉽게 말하면은 하얀 백지가 되어야 노란색을 칠하면 노란색으로, 빨간색을 칠하면 빨간색이 나오는데, 칠식은 이게 기본 바탕이 예를 들면 빨간색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칠하는 색깔이 그 색깔이 그대로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제6식이나 제7식은 저장하는 역할을 하기에는 부적합하다. 근데 아레아식은 이런 능장 소장의 측면이 있으니까 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의 측면에서 아레아식을 설명을 할 때 인능변과 과능변으로 나눈다. 인능변은 종자라는 결과를 만드는 것, 혹은 종자라는 결과에 대해서 그걸 중심으로 제8식을 설명하는 거죠. 이제 여기 이제 종자적인 측면, 그 이야기가 첫 번째, 제일 왼쪽에 나온 이야기가 그거죠. 칠전식. 칠전식이라 하면은 전오식, 제6식, 제7식을 다 합쳐서 그냥 칠식 내지는 뭐 칠전식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친구들이 제8식의 종자를 이제 혼습을 해서 만드니까 그렇게 해서 생긴 종자의 측면에서 아레아식을 설명하겠다. 그러니까 제8식 내에 형성된 종자, 그거는 어떤 거냐, 그런 측면에서 제8식을 설명하자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아까 말했죠. 사실은 하나다. 등류습기 하나다. 등류과를 일으키는 종자. 그 등류과는 선한 종자면 그대로 선한 과보를 현행하고, 악한 종자면 악한 과보를 현행하고, 등류 똑같이 흐른다 이거죠. 요게 이제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요게 이제 등류과. 요거는 현세의 종자는 요렇게 작동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과응보를 설명할 때, 요 뒤에 이제 이숙, 습기, 이숙과를 이야기할 때, 이숙은 선인 선과가 아니고 선인 낙과, 악인 고과, 선한 원인이 낙과 즐거운 과보의 바탕이 된다. 즐겁다, 괴롭다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잖아요. 불교에서 선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 유식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심소 이야기할 때 했죠. 번뇌 이야기할 때. 번뇌를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뭔가 이렇게 더럽혀진 것, 뭐 오염된 것, 그렇게 이야기했고, 선은 깨끗한 것, 뭐 청정한 것,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에는 뭐 즐겁다, 고통스럽다, 그런 거는 없죠. 그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우리의 상식적인 느낌상, 선한 건 착한 거니까, 착한 일을 했으니까 즐거운 일, 좋은 일이 생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유식에서 말하는 엄밀한 의미의 덕류는 선인 선과다. 악인 악과다. 우리 현세에서는 그렇게 작동을 한다. 그 선악의 개념은 아까 말했듯이 청정하냐, 청정하지 않느냐.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되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든 게 이제 이숙이라는 개념인데, 사실은 저도 이거를 이해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이숙이라는 개념인데, 요거를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게 그거더라고. 덕류석기는 지금 현세에 작동하는 부분, 지금 내가 어떤 종자를 심어서 이 종자가 이런저런 인연을 만나서 현세의 현행, 종자생 현행, 종자가 다른 식으로 나타날 때, 예를 들자면은 화를 낸다거나 우울해한다거나 뭐 노래를 부른다거나 고민을 한다거나 이런 어떤 식의 작용으로 나타날 때 선한 종자는 그것이 선한 그 현행으로 다시 나타난다는, 그게 현세에서 작동을 하는 거고, 이숙은 생과 생을 걸쳐서 작동을 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전생에서 현생, 현생에서 내생으로 이어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윤회라고 그러잖아요, 윤회. 그죠? 그러니까 윤회를 이야기할 때는 이숙석기가 적용이 되고, 현세에 나의 어떤 식에 영향을 미치는 현세의 그 안에서는 덕류가 작용을 한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덕류석기, 과보의 인과의 측면에서는 덕류고, 원인과 결과가 같다라는 덕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형식에 있어서는 명언종자, 언어화된, 언어의 세계로 들어온, 어쨌거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종자라는 거죠.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요거는 여러 책에서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종자는 기본적으로 명언 종자라는 거죠. 언어화된 거고, 언어로 표현된 거고, 언어의 세계 속에 있는 거라는 거죠. 이 명언 종자는 또 크게 표의 종자와 뭐 현경 종자로 나뉜다고 하는데, 요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표의 종자는 그냥 단어 그 자체고, 그럼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개념에 해당하는 거고, 현경 종자는 이미지 같은 거예요. 이미지인데 언어와 상응시킬 수 있는 그런 이미지. 뭐 어쨌든 종자는 언어의 세계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다. 요거를 우선은 머릿속에 입력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숙석기 내지 이숙종자는 출생 자체가 의식의 선업이나 악업으로 분섭된 종자가 이숙종자로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요게 첫 번째, 의식의 선업이나 악업이 혼섭된 거니까, 의식은 뭡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의식해서 하는 거니까 내가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숙종자라는 게 결국은 우리의 다음 생을 결정하고 내가 어디에 어떻게 윤회에서 태어날 건가를 결정한다 라고 유식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현생에서 어떻게 내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내 삶을 갖고 갈 것인가 여하에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된다는 말이죠. 왜? 이숙종자는
의식의 선업과 악업이 혼습된 종자니까. 아레아식이 뭐 제7식이나 전5식에서 혼습된 종자가 아니고 의식이 혼습한 종자니까 이건 내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내 운명을 뭐 표현이 그렇지만 다음 생에 내가 어디에 어떻게 태어날지를 바꿀 수 있다. 그런 이야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결과적 측면에서 봤을 때 그 결과가 종자라는 결과를 봤을 때는 등류습기, 이숙습기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이숙이라는 게 우리가 말은 쉬운데 맥락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먼저 이숙이라는 단어의 뜻, 그 다음에 이숙과 이숙이라는 결과, 그 다음에 진이숙, 이숙생, 이게 다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라는 거죠.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숙식, 그리 말하는 거는 그냥 이숙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냥. 이것만 알아가지고는 아무 도움이 안 돼. 결과적으로 보면. 이숙이라는 말은 제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죠. 원인과 다르게 이 결과가 성숙한다. 이게 이숙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게 이 말이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숙과 그 뒤에 나온 진이숙, 이숙생 이런 것들이에요. 요 이제 설명을 보면 뭐 이제 선인낙과 악인고가가 이숙이라는 말의 의미죠. 원인은 선인데 과보는 예를 들면 락이고 원인은 악인데 과보는 고다. 그래서 과보는 무기죠, 무기. 뭐 즐거움이나 고통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니까 무기죠. 아니 느낌상 즐거움은 선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상식적인 생각. 불교에서는 제가 계속 강조하지 깨끗한 것, 청정한 것을 선이다 이야기하니까 거기에는 포함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다르게 성숙한다. 다르게 성숙한다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 요 말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선이 쌓여서 무기의 낙으로, 악이 쌓여서 무기의 고로 변환한다. 선이, 고가 바로 직접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선이 쌓여. 막 쌓이면 선의 종자가 막 쌓이면 한두 개가 아니고 내가 전생에 많은 선의 종자를 쌓았어. 예를 들면 산술적으로 내가 선의 종자를 100개를 쌓았고 전생에 악의 종자를 80개를 쌓았어. 그럼 총괄적으로 내 전생은 선이 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선한 기운이 작동을 해가지고 그것이 선의 종자로 이번 생에 이어지는 게 아니고 그럼 이제 선인 성과가 되죠. 그게 아니고 총체적으로 선한 기운이 선한 습기가 선한 정자가 총체적으로 많으면 그것이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즐거운 어떤 특성을 띠는 것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포인트는 요거예요. 다음 생에 태어날 때 내가 전생에 선의 종자가 총괄적으로 좀 많다. 그러면 즐거운 특성을 띠는 쪽으로 태어난다. 그 이야기입니다. 변환한다는 말이. 선이 쌓여서 어느 순간 100개의 선이 쌓이면 이것이 뭐 압력이 가해져 가지고 뭐 락으로 바뀐다. 이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전생을 평가해 보니 선의 종자가 많아. 그러면 다음 생에는 즐거운 특성을 가진 그런 삶의 모습으로 태어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반대도 가능하죠. 악이 더 많으면 다음 생에는 고통에 가득 찬 특성을 가진 장소, 그런 종류로 태어난다.
그 이야기가 이숙과입니다. 이숙이라는 결과, 과보를 받는다. 이제 설명 나오죠. 전생의 선업과 그 옆에 악업의 결과로서 현생에서 받는, 현생에 내가 받는다는 말은 태어날 때 받는, 내가 현생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그걸 받는 게 아니고 태어날 때 한번 딱 받는 게 선천적인 뭐 이제 그런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이숙과는, 이숙의 결과인 이숙과는 두 가지가 있다. 진이숙과 이숙생이 있다. 이렇게 나눕니다. 진이숙은 지금 설명한 것. 진짜 이숙. 정확하게 말하면 어디에 어떤 형태로 어떻게 태어나는가. 어디에 하면 3개,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서 어디에 태어날 거냐. 그 다음에 오취, 어떤 형태로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아수라 중에서 어떤 몸으로 태어날 거냐. 그 다음에 어떻게 태란섭화, 이게 뭡니까?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뭐 태생, 난생, 습생, 화생, 어떻게 태어나냐? 알로 태어나냐? 뭐 포유류같이 배에서 그냥 태어나냐? 아니면은 습기, 벌레같이 뭐 습한 데서 태어나냐? 귀신같이 화생, 뿅 하고 그냥 나타나냐? 그 태어나는 방법, 요 세 가지가 결정되는 것. 요게 진이숙. 뭐에 따라서 전생의 선업과 악업의 총괄적인 결과에 따라서 이번 생에 어디에 어떤 몸으로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가 정해진다. 이 말은 뭐냐? 디테일한 거는 없죠. 예를 들면은 욕계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다. 여기까지만 해요. 태어나는데 머리가 좋다, 머리가 나쁘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키가 크다, 뭐 키가 작다, 이런 것들은 없어요. 이런 것들은 개별적인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별보라고 해서 뒤에 나오는 이제 이숙생, 개인 간의 차이는 이숙생에서 결정된다. 그거는 이숙생이라고 표현을 한다. 똑같이 욕계의 인간의 몸으로 사람의 배에서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주 좋고 어떤 사람은 돌대가리고 어떤 사람은 엄청 미인이고 어떤 사람은 호박이고 이런 거는 개별적으로 다 다르다. 그거는 팔식에서 생겨난 육식의 이숙의 결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핵심은 뭐냐 하면 이숙과 이숙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전생의 선업과 악업의 전반적인 결과가 이것이 현생의 즐거움의 모습이나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현생이 결정된다 라는 것이 이숙과다. 요게 핵심이다. 인과응보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인과응보보다는 윤회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에 더 방점이 가 있는 거예요. 인과응보는 뭐 착한 일 해라 그런 거잖아요.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 뭐 예를 들면 그거보다는 포인트가 다르죠. 윤회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요거 일단 이해를 하시면 나머지는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상은 인능변 지금 설명했죠. 설명했고 그 다음에 과능변 중에서도 이숙과 지금 설명했고 과능변 중에 다른 하나가 이제 그럼 덕류습기의 결과물은 뭐냐? 이숙과는 이숙습기의 결과물이었고 이제는 그럼 덕류습기의 결과물은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 지금 생에서 내가 이러한 종자가 현행을 해. 그럼 현행을 하니까 뭐 전호식이나 의식이나 말라식 이런 걸로 현행을 하겠죠. 유식의 표현을 쓰면 현행을 하면 현행을 한 그 자체를
일단은 기체분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자체는 그냥 하나로 현행을 해. 종자에서 현행을 하니까. 종자에서 현행을 할 때 두 개로 갈라지진 않겠죠. 현행을 해서 이것이 변현, 여러 가지 양상으로 변화하면서 나타나는데 식은 변화하는 게 견분과 상분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식은. 그게 이제 전칠식의 생기라는 분이 말이 그 말이죠. 처음에 정류석기는 전오식, 의식, 말라식으로 현행한다. 현행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이것이 여러 가지 양상으로 변화해서 나타나는데 식은 견분과 상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주로 말한다. 주로가 아니고 그게 다죠. 그래서 육식은 아까 말했지만 모든 색성이양 미적법이 상분이고 견분은 뭐 굳이 말할 필요가 없죠. 칠식은 칠식의 상분은 제8식의 견분을 말라식이 제8식을 나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말라식이니까 8식의 상분은 종자, 유근신, 기세간이다. 요 이야기를 지금 해야 되네.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인상은 그거죠. 제8식을 원인의 측면에서 설명하면 종자라는 측면에서 제8식 안에는 모든 종자가 다 있다. 그 일체 종자를 다 8식이 담고 있다. 이 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우주가 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우주 밖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 외계의 사물은 인식할 수 없다. 요 말을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그 앞에 이제 일수사견이라고 있죠. 그 이제 유식에서 이제 자주 쓰는 이제 비유입니다. 하나의 물을 보고 일수, 네 가지 견해를 가진다.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바다구나 라고 우리는 바다를 보고 이거는 돌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고 바다야 이렇게 생각 안 하죠. 그냥 바다. 뭐 생각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천상에 있는 천신들은 똑같은 그것을 보고 보석으로 만들어진 대지라고 생각을 한다. 뭐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천상계에 태어나 봐야 아는데 천상계에 태어났던 기억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천상계 천인들은 인간들이 바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보고 보석으로 이루어진 땅이다 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냥 그런 걸로 생각하고, 지옥 중생들은 우리가 바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피고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잘 기억을 더듬어서 바다를 보고 피고름의 느낌을 받은 분들은 전생에 지옥에서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물고기들은 바다를 보고 집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이것은 뭐 들판도 아니고 바위도 아니고 집이야.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그냥 집을 보고 집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집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확장하면 각자는 사람들의 숫자만큼의 우주가 있다는 거죠. 다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우리는 똑같은 줄 아는데 다 다르다는 거지.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 계속 이야기했지만 뇌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뇌는 두 개골로 완전히 덮여있기 때문에 내 바깥의 세상을 알 수가 없어요. 아는 거 둘째치고 접촉할 수도 없죠. 그죠? 뭐 접촉을 해야 알든지 말든지. 근데 완전히 우리가 알다시피 두개골로 딱 쌓여있기 때문에 바깥 세상과 접촉할 수가 없어. 그죠? 그런데 우리는 다 보고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바깥 세상을 접촉할 수 있는 것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은
정보 때문에 내 안에 바깥 세상에서 들어온 정보를 변환을 시켜서 지 나름대로 어떤 영상을 만든단 말입니다. 이걸 확대하면은 내 나름대로의 우주가 어디에 만들어집니까? 내 마음속에 만들어지는 거죠. 요거는 이제 유식적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이런 우주 전체가 일종의 상분들의 총집합이 되는 거죠. 견분상분할 때.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내 앞에 사과가 있다. 그럼 우리는 이 사과를 실제 내 밖에 있는 사과를 내는 절대로 접촉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거지. 오로지 내는 눈을 통해서 받아들인 정보를 바탕으로 내 안에 변환된 영상, 붉은색, 동그랗다, 뭐 요런 그런 것들만 내는 볼 수 있고 느낄 수가 있다. 그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세계고, 그럼 이 말은 사람 숫자만큼의 내가 있다. 우리는 이 밖으로 절대로 나갈 수가 없다. 그 이야기죠. 요 이야기를 일체 종자식에 적용을 하면 같은 이야기다. 제8시간에 모든 종자가 들어있다. 그 종자가 변현, 식으로 전변한 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세계야. 같은 이야기죠. 네, 그게 일체 종자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8식의 상분이 앞에서 이야기할 때 종자, 유, 근신, 기세간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자는 이제 종자, 생종자를 하니까 종자가 두 번째는 유, 근신, 우리 신체를 말하는 거예요. 유, 근이 있는 몸. 여기서 근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안근, 이근, 비근 할 때 그 근을 말하는 겁니다. 이 책에 보면 이제 성의근과 부진근으로 나눈다고 되어 있죠. 그 보면 나옵니다. 저번에 했죠? 한 것 같은데. 성의근은 근인데 원래 근이라는 의미는 이제 인들이야 그런 말 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뛰어난 뭐 강한 강력한 그런 의미를 가지는 뭔가 이렇게 에너지를 팍 내뿜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는 우리 실제적인 육체가 아니고 유식에서는 뭔가를 본다라고 할 때는 근이 에너지를 쫙 내뿜어서 우리가 이것을 본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해요.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안광이 지배를 철한다. 뭐 눈빛이 종이를 뒤에까지 그냥 빵 뚫을 정도로 눈빛이 뭐 날카롭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성의근은 그런 어떤 에너지 뿜어내는 에너지고 부진근은 요 성의근을 돕는 실제 물질적인 기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요거는 이제 책에 나온 거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유신근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신체에서 이 신체가 중요한 이유는 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를 뿜어서 세상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러한 근을 이 신체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그래서 신체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근을 가지고 있다. 라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근신이라는 표현을 썼다. 기세가는 기자가 이제 그릇할 때 기자죠. 요 기자. 그러니까 우리 유정들을 담고 있는 중생들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이 자연을 말하는 거죠. 결국은 따지고 보면 내과학적으로 말하면 뇌의 바깥에 있는 것들이죠. 뇌 바깥에 있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뇌가 마음이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마음이 또는 뇌가 자기 안에 영상을 만들어서 복사본을 만들어서 그 복사본을 볼 뿐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연이나 이 신체나 뭐 이런 것들
여기 보면 이제 뭐 신체, 생활 도구, 자연, 또 우리가 잘 보지는 못하지만 저 멀리 있는 별,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고 여기 나오는 이제 그 오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마음까지도 다 일체에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죠. 이 모든 것들을 생성하는 힘이 바로 제8식에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8식을 일체 종자식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일체 종자식을 참나로 보는가? 글쎄요. 참나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범부 중생들도 이 세상은 다 볼 수 있죠. 느낄 수 있고. 그죠? 깨달은 사람만 세상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참나는 범부 중생이 다 똑같이 갖고 있다는 거. 그걸 찾는 것이 참다한 불교 수행이다 해가지고 수행자들이 주장하는 참나를 찾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명은 제8식이 그 아리아식이 설명을 또 들어보면 참나에 가까운 것이 이제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전식득지라고 해가지고 오염된 팔식을 바꾸면 그게 이제 대원경지가 된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팔식 자체가 일체 세상을 담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일체 세상이 청정하고 고요하냐, 뭐 오염되어 있고 더러우냐는 다른 문제죠. 담아내는 것은 팔식의 역할이에요. 그게 이제 있는 그대로 담아내느냐, 아니면은 왜곡되게 담아내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 뭐 아까 말한 참나나 뭐 거짓된 나냐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근데 담아내는 자체는 팔식이 하는 일이다 라는 게 유식에서 주장하는 바죠. 그거는 조금 포인트가 다르죠. 그건 이해가 됐습니까? 어떤 그 참나에 대해서 굉장히 수행하는 사람들이 강조를 많이 하고 결국에는 참나를 찾는 것이 깨달으면 되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지금 유식 공부를 하면서 과연 참나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생각해 봤을 때 그 흐름이 바로 이렇게 사실 아리아식이 아닌가. 이제 그 부분은 참나를 찾는 것은 마지막 시간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다음 시간에 하죠. 유식 삼성이라고 해가지고 뭐 원성실성, 의타기성, 변계소집성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야기하려면 아까 말했듯이 전식득지, 오염된 식을 지혜로 바꿔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참나 표현이 다른데 지금 참나라는 표현을 쓰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아마 그런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할 것 같아요. 어쨌든 핵심은 일체 세계를 생성하는 힘이라는 표현, 일체의 존재를 생성한다 라는 표현과 그 옆에 있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우주며 자신의 우주 밖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 라는 표현은 근본적으로 같은 이야기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레아식이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공장에서 없는 컴퓨터를 공장에서 만들어내듯이 뭐 컴퓨터를 만들고 산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어낸다 이런 의미의 생성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옆에 있는 우리는 우리 각자의 우주 속에 갇혀 있다. 그 이야기로 이해하는 게 더 사실에 가깝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더 100배 양보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내 밖에 뭔가가 있다는 것은 부정 못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유식은 그거를 부정한단 말이에요. 유식은 모든 것은
아리아식이 만들어낸 뭐 그것이 복사를 한 거든 뭐 어떻게 한 거든 만들어낸 거다라는 게 유식의 입장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딱 손이 부딪히면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손 밖에 뭔가가 있으니까 부딪혀서 소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 밖에 뭔가가 있다는 표현이 틀리다고 하면 하여튼 뭔가가 있으니까 다른 표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내가 지가 복사를 했을 거 아니요 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현재까지 가장 근접한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첫 번째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에 말한 이중설립 실험 이야기했죠. 빛의 이중성, 입자의 이중성. 지금 현재까지 물리학에서 밝혀낸 바는 분자까지도 이중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해당되는 거지. 이중성은 입자성과 파동성을 말하는데, 관측될 때는 입자성을 가지고 관측 안 될 때는 파동성을 가진다 이거거든요. 그럼 입자성은 우리가 잘 알아요. 아, 그냥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뭐 양자, 뭐 중성자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 각각 뭔가 이렇게 부피가 있고 공간이 있고 질감이 있고, 우리가 당연히 그 모든 존재는 입자성을 띠지. 이건 상식이야. 근데 관측하지 않았을 때는 파동성을 가지더라 라는 게 실험으로 확인됐단 말이에요. 복잡한 방법을 막 써가지고 그 어떻게 관측을 안 했는데 알 수가 있어. 간접적으로 아는 거죠. 직접 관측이 아니고. 파동성이라는 말은 뭐냐? 파동이라는 그거잖아. 물이 있어. 물이 있는데 물 안에서 어떤 힘이 전달이 될 때 그게 어떻게 전달이 된다? 파동의 모양으로 전달되잖아요. 그러면은 파동성이라는 말은 존재하는 게 아니고 굳이 말하자면 어떤 에너지의 형태다. 우리 내 바깥의 세계는 이런 책이 있고 컵이 있고 이런 세계가 아니고 에너지의 세계다. 현대 물리학이 밝혀낸 바는 그렇다는 거예요. 에너지의 세계인데 이것이 내가 이 세계 안에 나라는 주체가 관여를 해. 예를 들면 본다라든가 듣는다라든가. 보는 게 뭐 관여하는 거냐? 아닙니다. 본다는 건 빛이 반사돼서 들어오는 거잖아. 우리는 빛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빛도 광자란 말이야. 빛의 정의가 그거예요. 질량이 없는 에너지. 말이 안 되지만 그게 정의래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어쨌든 이 빛이 내가 관측하고자 하는 대상을 때린다는 것은 빛과 얘가 관계를 맺는다는 거고, 이게 내 망막에 비친다는 것은 빛과 내 망막에 또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굳이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은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식인데, 이것이 이러저러한 조건이 막 갖추어지면, 인연이 갖추어지면 생하는 거야. 요걸 줄이면 뭐가 됩니까? 인연, 생기, 연기. 관측을 하면 굳이 표현하자면 책이 생기고. 이게 물리학의 표현을 일반적인 표현으로 쓰면 보면 컵이 생기고, 보면 어째 보살이 나한테 웃고 있고,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 외부의 세계는 우리 이 뇌 내부에서 만든 영상과는 전혀 다른 그 무엇이다. 그런 이야기를 유식에서는 아예 외부는 없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현대 물리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로 표현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 무엇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다. 84페이지 위치에 따른 제8식의 여러 이름 이 부분 84페이지, 85페이지, 86페이지 내용. 요거는 뭐 간단하니까요.
여기 이제 보면은 제8식이 어떻게 수행을 하면 변화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수행을 했을 때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고 수행을 열심히 하면 이렇게 변화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의 집장 현행이, 집장이라는 말은 아까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자상 중에서 능장, 소장, 집장 했죠. 그 집장입니다. 그러니까 말라식의 상분으로서 제8식이 상징이 되는 그걸 말하는, 그 앞에 아에가 나왔지. 모든 근본은 아에에서 출발한다. 아에라는 게 말라식이 8식을 내다라고 생각해서 집착하는 마음이죠. 그런 의미에서의 제8식은 앞에도 말했지만 아레아식이라고 부르고, 요런 마음은, 그러니까 나에 대한 집착은 수행을 하면 대승 보살성의 수행 단계로 보면 제7지 원행지까지 나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다. 그래서 제8지 부동지 보살이 되면 떨어진다. 그래서 제7지 원행지까지는 나에 대한 집착이 있다. 요거를 이제 성문영각의 수행 단계로 보면은 아나함과까지가 해당된다. 나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이수기는 선악, 억가이. 전생에 나에 대한 집착은 떨어졌는데 내가 전생에 이미 쌓은 업이 있어. 선업이든 악업이든 뭐 하여튼 그 업으로 해서 이숙과, 아까 이야기했죠. 전생의 선업과 악업의 총량을 따져봤을 때 어느 게 더 많으냐에 따라서 현생에 어디에 어떤 몸으로 어떻게 태어나는가가 결정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에 대한 집착은 떨어졌어도 전생에 대한 업에 대한 그 청사는 아직 남아있다. 그런 단계는 보살의 수행 단계에서는 52단계까지인가 쫙 있어요. 10신, 10지, 뭐 10위 뭐 그런 거 쫙 있어요. 그 제일 끝에 보면은 41번째에서 50번째까지가 10지, 지금 말하는 요구고, 51번째가 등각. 그게 이제 건강정심, 여기 말하는 건강심. 거기까지가 이런 이제 업이 남아있는 단계. 요게 이제 성문영각의 수행 단계에서는 아라한과까지가 전생의 업이 아직까지 뭐 남아있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부처의 계의에 오르면은 나에 대한 집착도 떨어지고 전생의 업도 다 청산이 되고 오로지 육신을 유지하는 것. 우리가 이제 이 아타나식이라고 하는 것이 저번 시간에 잠깐 했지만은 생명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다. 집집이다. 붙잡아가지고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부처님이라도 육신이 있으면 뭐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타나식은 부처가 되어도 계속 있다. 이게 이제 8식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죠.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역할. 부파불교에서 말하는 존재지속심. 존재지속심은 부파불교에서는 이걸 이렇게 설명하죠. 태어나는 찰나에 재생연결식이 생기고 이것이 바로 상속, 해가 뒤에 이제 상속 개념이 나옵니다만 상속에서 존재지속심이 되고 죽을 때 존재지속심이 상속에서 죽음의 마음이 되고 이 죽음의 마음이 다시 다음 찰나에 다음 생에 재생연결식으로 상속이 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윤회를 한다. 이게 이제 부파불교 아베다마 불교의 이야기죠. 여기 이제 그런 이야기죠. 제8시기까지는 생명을 유지시키는 역할. 그 이야기입니다. 뭐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은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종자 혼습 이야기를 했었죠.
그 종자가 뭐다 뭐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쭉 했었고 이제 좀 보충하자면은 91페이지 본래 있는 종자 새롭게 생긴 종자 요 이야기 잠깐 하고 넘어갑시다. 요 파트는 본래 있는 종자는 본유 종자라고 하고 요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새롭게 생긴 거는 91페이지 그 이제 이 본래 있는 종자 새롭게 생긴 종자 그 부분 처음 시작하는 부분 보면 본래 있는 종자는 본유 종자 새롭게 생긴 종자는 시기 종자 또는 신훈 종자라고 한다. 요거를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세 가지 설이 있다고 나오더라고. 첫 번째는 모든 종자는 본유 종자다. 새로 생기는 종자는 없다. 그러니까 정장시킬 수는 있어도 훈습을 할 때 기존의 종자를 정장, 키울 수는 있어도 새로 생기는 건 없다. 하는 입장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본래 있는 종자 그런 거 없다. 뭐든지 다 새로 생기는 거다. 훈습할 때. 이런 입장이 있고 두 개를 절충한 본유 종자도 있고 신유 종자도 있다. 세 가지 입장이 다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정리가 안 됐다는 말이죠. 유식 내에서 아직까지도 어느 게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유식이 상징하고 있는 근본적인 틀이 있잖아요. 뭐 종자, 생, 현행, 현행, 훈, 종자, 종자, 생, 종자 이러한 기본 틀에 대해서 한번 깊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최근의 이야기가 아니고 옛날부터 입장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런 세 가지 설이 계속 좁혀지지 않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에 보면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불성 이야기하고 열애장 뭐 불성하고 이제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94페이지 첫 번째 줄. 만약 본유 종자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본유 종자는 무루의 본유 종자입니다. 제가 앞뒤 문맥을 보니까 무루. 그러니까 번뇌가 있는 종자냐, 번뇌가 없는 종자냐. 본유 종자도 두 가지가 있겠죠. 무루의 본유 종자면 번뇌가 없는 종자. 쉽게 말하면 깨달음의 종자. 우리가 그냥 흔히 불교 처음 배우면은 우리는 다 우리들 각자 안에는 부처될 가능성이 다 있어요. 그게 불성이야. 부처의 씨앗을 가지고 있어. 할 때 그 부처의 씨앗. 그걸 유식에서 말하는 무루 본유 종자를 만약에 상정을 하면 이야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안에는 이미 깨달음의 가능성으로서의 본래 붙어 있는 깨달음 종자가 있어. 다만 내가 그놈을 자극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깊은 수면에 빠져서 자고 있어. 굳이 말하자면. 근데 내가 이래서는 안 돼. 열심히 수행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계속 자극을 하니까 내 안에 깊이 잠들어 있던 무루 본유 종자 깨달음의 씨앗이 잠을 깬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 범부 중생도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다 라는 논리가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오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다 깨달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어. 다만 내가 그걸 깨우치지 못했을 뿐이야. 이놈을 내가 계속 자극을 해서 깨우치면 나도 깨달은 사람이 돼. 요런 논리죠. 유식이 나오던 시기가 뭐 대략 6세기, 7세기 그때 이제 유식이 막 기본적인 틀이 완성이 되는 시기인데 그 시기는 유식이 완성된 시기인 동시에 인도의 기존의 이제 브라만 사상이라고 해야 됩니까?
신두교라고 말하기 전에 과거에 이게 우파니샤드에 기반한 인도 전통 사상이 불교와 교류를 하면서 사상적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시기가 언제냐? 유식이 완성된 시기하고 비슷해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브라만 사상, 아트만 사상 같은 게 이런 식으로 해서 유식하고 자연스럽게 유식의 논리 속에 흡수가 됐을 수도 있겠다 보면서 사실 이거는 아주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는 팔식을 종자로 설명하니까 깨달으면 종자가 있다고 치자. 그거 네가 확인해 봤냐? 있다고 치자고. 왜냐 하면 힌두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그럼 우리도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간단하게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논리로 무루 본유 종자를 상정을 하면 지금 요 94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기존의 인도의 이제 힌두교가 불교로부터 사상적으로 그 시기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베단다 학파 이런 이야기 하면서 불교와 힌두교 사상이 구별이 잘 안 될 정도로 서로 상호 영향을 많이 주고받아요. 그런 과정에서 아마 이런 무루 본유 종자 같은 논리가 유시간에 등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는 불교 고유의 사상은 아니에요. 어쨌든 초기 불교에는 없는 이야기죠. 이것이 이제 발전해 나간 과정에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불성이 되고 열애장 사상이 되고 진여 좀 아까 말씀한 참나 이제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힌두교와 사상적으로 불교가 가깝게 지내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자의 조건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해야 되는데 95페이지죠. 종자는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된다. 첫 번째가 찰나멸, 두 번째가 과구유, 세 번째가 황수전, 네 번째가 성결정, 다섯 번째 대중년, 여섯 번째 임자과 이런 조건을 갖춰야 종자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를 이해하려면 법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면 여기에서 한 반은 이해를 합니다. 반은 이해합니다. 여기 이제 법을 보면 마음도 법의 하나라고 나와 있죠. 요 마음에 제8식도 들어가 있죠. 여기 마음은 하나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때는 이제 부파불교 당시에는 마음을 8가지로 나누지 않았죠. 이때는. 여기는 이제 나중에 유식에 와서 마음을 이렇게 나눈 거고. 자, 중요한 건 마음도 법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법은 첫 번째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 두 번째가 존재를 이야기할 때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런 말을 씁니다. 이 마음도 법이다. 그럼 불교에서 말하는 법이라는 게 뭐냐? 그거를 알면 여기 말하는 종자의 조건, 이것이 뭘 말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부파불교, 아비다르마 불교에서 말하는 법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자상과 공상. 이거 작년에 아비다르마 불교할 때 잠깐 했습니다. 자상은 어떤 그 자체가 가지는 특성, 공상은 법이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성. 첫 번째 이제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자상입니다. 법은 고유한 성질을 가지는 게 법이다. 법과 반대되는 개념이 말하자면 개념이죠, 개념. 개념을 쪼개면 법이 된다는 거죠. 개념을 쪼개면. 그 다음에 공상은 모든 법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징은
찰나 찰나 상속한다. 모든 존재, 모든 법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요 두 번째를 잘 기억해야 돼. 찰나 찰나 상속한다. 모든 법은 찰나 찰나 상속한다. 마음도 법이니까 마음도 찰나 찰나 상속한다. 아레아식은 아비달마 불교 이후에 세분화된 거니까 그 중에 하나니까 아비달마에서의 종자도 당연히 찰나 찰나 생멸해야 되겠죠. 상속해야 되겠죠. 고유한 것은 각각의 고유한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법의 고유한 성질은 아는 작용을 한다. 여기에 마음만이 가지는 고유한 성질이라는 거죠. 그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법이라는 것은 구경법이다.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단위다.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사과다. 그러면 사과가 있으면 빨강이라는 색과 동그란 모양과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법이라고 말할 때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 이제 참고로 보면 여기 보면 물질에도 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물질, 추상적인 물질. 이게 이제 현대과학하고 딱 맞느냐? 그거는 장담을 못 해요. 2000년 전에 만든 건데 2000년 전이면 우리나라로 치면 고조선 시대예요. 그때 만든 걸 가지고 과학적으로 옳다 그르다 따지는 사람이 비정상 아닙니까? 그죠? 그 여기 이제 뭐 구체적 물질, 추상적 물질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색성향, 미촉, 안이, 미설신, 뭐 남성, 여성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법에 반대되는 개념, 그것은 개념이다. 아까 이야기했죠. 개념은 쪼갤 수 있어요. 법은 쪼갤 수 없어. 요게 자상을 지금 이야기. 요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공상. 법이 가지는 공상. 마음도 법이니까 마음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죠. 제8식도 마음의 일종이니까 해당이 되고 종자도 제8식에 있는 거니까 해당이 되는 거죠. 나오죠. 법이 고유한 성질을 드러내고 소멸할 때까지 걸리는 최소 단위의 시간이 찰나다. 고유 성질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시간, 그것을 찰나라고 한다. 그래서 찰나라고 하는 것은 초기 불교에서 무상이라고 말하던 것을 아비달마 불교에 와가지고는 무상이라고 두리뭉실하게 말하니까 설명하기가 힘들어. 좀 딱 부러지게 좀 단위를 정했으면 좋겠어. 해서 무상의 단위로 찰나라는 걸 만든 거죠. 그래서 아비달마 불교에서 마음이 일어날 때는 17찰나설이라는 게 있어요. 17찰나를 거쳐서 어떤 하나의 사건이 생겼다가 사라진다. 예를 들면 앞에 꽃을 보고 아 꽃이네 라는 내가 생각을 할 때 17찰나가 생겼다가 사라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찰나라는 걸 만든 거지. 그래서 찰나 그 자체가 시간적으로 더 나눌 수 없는 게 아니고 잘 봐야 됩니다. 고유 성질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시간. 찰나도 더 나눌 수 있어요. 이게 나오잖아요. 일어나 몸은 사라짐. 그래가지고 심찰나라는 말이 있어요. 심찰나. 그 다음에 아찰나라는 말. 찰나도 더 나눌 수 있어요. 찰나를 쪼갠 게 아찰나. 심찰나는 이 찰나가 마음이 작동할 때 또 심찰나 단위는 더 작은 단위로 또 작동을 한다. 뭐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이라는 말이 나오죠. 요게 이제 찰나와 찰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앞 찰나가 멸하면 뒤 찰나가 끊임없이 첫 번째로 끊임없이 두 번째로 틈이 없이 뒤따라 일어난다. 앞 찰나와 뒤 찰나 사이에는 중간에 틈이 없고 이 틈이 없이 이어진 관계가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거죠. 요것을 상속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찰나라는 개념하고 상속이라는 개념을
기억을 하자. 그러고 나서 요거는 이제 내가 원래 컴퓨터로 그려야 되는데 도저히 그리다가 짜증이 나서 못 그리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손으로 그렸습니다. 자, 종자의 조건 첫 번째가 찰나멸이죠. 종자도 법이니까 찰나에 멸해야 되죠. 생멸해야 상속하니까. 멸하지 않으면 계속 상주하면은 그 찰나찰나 생멸하는 게 아니니까 법이라는 공통된 특징, 공상을 가지지 않는 거니까 그거는 법이 아닌 거죠. 그래서 찰나멸해야 돼. 그 다음에 과구유, 둘째 과구유 나오죠. 생겨난 결과로서 현행인 법과 함께 동시에 나타나고 화합해야 종자가 된다. 요게 이제 요 그림을 보면 종자 A, 현행 B, 종자 C, 종자 D 네 가지가 나오죠. 종자 A에서 종자 생 현행을 해가지고 현행 B가 나와. 그죠? 그 다음에 현행 B가 원래 현행의 특징이 그겁니다. 현행은 생기자마자 동시에 종자를 훈습을 한다. 라고 그래요. 이 말은 뭐냐? 종자생 현행과 현행훈 종자가 동시에 불교적으로 말하면 한 찰나에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자 A, 현행 B, 종자 C가 같은 찰나에 이게 작동을 한다. 그래서 삼법, 세 개잖아요. 세 개의 법이 전전, 인과 동시, 세 개의 법이 인과가 동시에 일어난다. 인과 동시라고 밑에 써놨죠. 왜 이게 가능하냐? 종자는 종자고 현행은 현행이고 서로 영역이 다르니까 동시에 이것이 작동 가능하다. 또 동시에 작동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종자 C가 종자 D로 정장을 하든 변화를 하든 종자 생종자 하는 거는 동시에 되면 안 되겠죠. 동시가 아니고 이시에 시간적인 간격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의 종자에서 종자로 이것이 바뀔 때는 인과 이시가 되고, 이게 뭔가 하나의 현행이 될 때는 종자 생현행과 현행훈 종자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종자 A와 종자 C는 동시에 있는 건가? 설명상으로는 그렇죠. A와 C는 무슨 관계지? 그거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요거가 중요합니다. 현행과 종자는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이게 화합해서 뭐 설명 나오잖아요. 동시에 나타나고 화합해야 종자가 된다. 그러나 그 밑에 줄에 보면 어떻게 인과가 동시에 있을 수 있는가? 현행과 종자는 다른 형태이므로 서로 어긋나지 않아서 한 곳에 동시에 생겨나는 작용이 있다. 이 말이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을 머릿속에 입력을 해놓고 잘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항수전이죠. 항상 상속한다. 종자도 법이니까 찰나찰나 생멸하는 게 끊임없이 진행이 돼야 돼요. 끊임없이가 한문으로 바꾸면 항상이잖아요. 부단하게. 이건 굳이 종자도 법이구나 하면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성결정. 이거는 이제 뭐 선업의 종자는 선성을 유지하여 선성에 따른 결과를 생겨나게 해야 한다. 성품이 결정된다. 하나의 종자가 딱 종자로서 역할을 하려면 성품이 결정돼야 된다. 뭐 선이냐, 불선이냐, 무기냐. 이게 이제 종자는 법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 자기 고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차별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야기는 연기를 말하는 거죠. 대중연, 여러 연을 기다림. 혼자서 뭐가 되는 게 아니고 연이 닿으면 뭔가 뭐 현행을 한다거나 이런 게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연기법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요것도, 연기법을 말하는구나.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결과를 이끈다. 색심 등의 자기 결과를 각각 이끌어 생기게 해야 비로소 종자가 된다. 요 말은 이제 그 종자생 종자가 가능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겠죠. 뭐 어쨌든 요 부분은 종자의 조건 하면은 종자만의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 종자도 법이니까 법으로서 가져야 될 특성을 종자가 가진다. 그럼 법으로서 가져야 될 자산과 고유한 성질과 공통된 성질을 종자도 가진다. 그거를 유념해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의 이야기를 했는데 정리를 하자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지지도 않고 항상하지도 않는 것이 상속이다. 그럼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러면 계속 이어진다는 말이죠. 그게 항상하는 거지. 근데 항상하지도 않는 거예요.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것도 아닌 것이 상속이라는 말이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어떻게 끊어지지도 않고 계속 이어지지도 않는 것이 가능하냐? 이 말은 그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 마우스는 빨간색인데 빨간색이 아니다. 뭐 이제 그런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끊어지지도 않으면서 계속 이어져서도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상속의 뜻입니다. 이 상속의 개념을 이해를 하면 초기 불교나 아비사마 불교의 많은 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 이제 보면 상속이라는 게 뭐냐? 원인은 결과를 내고 결과는 또한 원인이 되어서 다른 결과를 낸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차례차례 연속해서 끊어지지 않는 것이 상속이다. 원인에서 결과가 나오고 이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어서 또 다른 결과가 나오고 또 이 결과가 원인이 되어서 또 다른 결과가 나와서 계속 끊어지지 않고 원인과 결과가 이어지는 것이 상속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은 먼저 끊어지지 않는 것은 왜 가능하냐? 결과가 찰나생하기 때문이다. 과가 찰나생이라고 나오지. 결과는 찰나찰나 계속 생겨. 그러니까 계속 생기니까 안 끊어지죠. 그런데 이어지지도 않아요. 어떻게? 인이 찰나찰나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어지지도 않아요. 이거 참 이해는 되는데, 그죠? 머리로는 이해는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그림일까? 감이 안 오죠. 저도 사실은 감이 안 옵니다. 이게 참 여기에 상속입니다. 이게 찰나에 A라는 것이 생겼다가 사라지면서 동시에 B가 사라지는 끝에 바로 B가 또 생겼다가 또 사라지고 바로 C가 또 생겼다가 사라지고 요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요 틈이 없어. A가 사라지고 B가 생기는데 요 틈이 없어요. A가 사라지는 찰나 바로 B가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거지. 이게 상속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앞에 말한 종자의 조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능훈과 소훈의 조건은 요거는 뭐 그냥 보면 어려운 건 아니니까 대충 이해가 됩니다. 견주성은 경과하게 머문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육식 같은 경우는 끊어짐이 있으니까 저장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고, 무기성은 예를 들면은 뭐 아리아식이 특정한 색깔로 되어 있으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냐. 그 제7식 같은 경우는 굳이 말하자면 이제 근본 번뇌로
오염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런 소훈처가 저장하는 역할을 할 수 없다. 둘째가 그 이야기고, 가훈성은 세 번째로 견밀하지 않아서 습기를 받아들인다. 견밀하다는 것은 견고하고 밀착된 거다. 밀착된 유리 같은 데는 물이 스며들지 않으니까 뭔가를 저장할 수 없다. 근데 아래아식은 그런 게 아니니까 가능하다. 네 번째 화합성은 아까 이야기했지. 인과 동시, 종자 생현행과 현행훈 종자가 동시에 작동을 해서 능훈과 소훈이 같은 찰나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조건을 아래아식은 가지고 있다. 능훈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생멸이 있어야 되고 법이니까. 뛰어난 작용이 있어야 되고 법이니까. 그죠? 정감이 있어 습기를 심는다면 능훈이다. 종자를 심을 때 생장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생기게 하거나 정장시킨다. 그러니까 좀 뭔가 정감이 있어야 되겠죠. 똑같은 거를 혼습하면은 정장이 안 되니까. 화합성은 아까 말한 거고, 동시에, 인과 동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 이숙식의 대상과 요별은 아까 일체 종자 이야기할 때 유근신과 자연이 다 종자로서 아래아식 속에 있다. 우리들 각자는 우주다. 그 다음에 요건 현대과학의 측면에서는 요 부분을 이중설립, 물질의 이중성이라는 관점에서도 뭐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아래아식은 폭류처럼 흐른다. 이제 폭류처럼 흐른다. 폭류의 비유를 저번 시간에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뭐의 비유를 했죠, 제가? 폭류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니까 영화 필름의 비유를 했죠. 영화 필름. 이제 폭류 비유를 좀 구체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 이 이야기는 112페이지 나옵니다. 폭류 비유를 볼 때, 앞에서 이야기한 상속 개념을 일단 머릿속에 잘 숙지를 하면서 보면 됩니다. 자, 폭류, 이제 물이 거칠게 흐른다라는 뜻이죠. 폭류, 폭포가 아니고 거칠게 물이 흐른다. 그것이 마치 제80과 같다. 물이 거칠게 흐를 때는 막 물이 그냥 위로 치솟아 올랐다가 깔아앉았다가 이렇게 막 하면서 흐른다. 그것이 마치 우리 유정이 끊임없이 상속하면서 이게 위로 치솟아 오를 때는 뭐 이게 오치 중에서 인간 천상의 세계에 태어나거나 밑으로 떨어질 때는 지옥 악의 축생 세계에 떨어지거나 하면서 끊임없이 상속하면서 윤회하는 모습이 마치 물이 거칠게 흘러가는 물과도 같다. 그런 비유. 이건 윤회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럴 때는 제8식의 여러 가지 이름 중에서 윤회를 이야기할 때는 뭐를 주로 쓴다? 이숙식을 주로 쓴다. 그게 이제 이숙식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표면은 바람이 불고 뭐 물결이 막 치지만 깊은 곳에서는 물이 끊임없이 흘러간다. 그 이야기가 이제 112페이지 세 번째 단락이 이제 지금 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표면은 바람도 불고 거친데 깊은 곳은 끊임없이 도도하게 흘러간다. 이것처럼 제8식도 현행하는 뭐 전오식, 의식, 말라식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제8식은 상속 집지위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을 유지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다. 끊임없이 이거를 쫙 유지를 해준다. 그래서 7식은 여러 연을 만나 일어나지만 8식은 항시 끊임없이 상속, 아까 이야기했죠. 계속 상속한다. 이거는 이제 8식의 여러 이름 중에서 아타나식에 해당하는 거죠. 아타나식. 그 다음에 마치 물이 흘러갈 때
그 물 속에는 고기도 있고 풀도 있고 뭐 쓰레기도 있고 오만 것들이 같이 막 그 안에 같이 흘러가는 것처럼 팔식도 보면 팔식 안에 여러 온갖 종자와 팔식 밖에 여러 법들이 서로 수반,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흘러간다. 요거는 이제 일체 종자식을 말하는 거죠. 종자가 전변해서 상분으로서 이렇게 쫙 펼쳐지는 것.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런 식으로 폭류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요거는 처음에는 이제 팔식을 자상과 과상과 인상의 측면에서 설명을 한 거고, 이거는 폭류한다라는 비유를 통해 가지고 제8식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설명을 한 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유식이 어렵다고들 하는데 사실은 저번 시간에 뭐 대충 하고 나서 다시 보면서 이숙식에 대해서 감이 안 오더라고요. 이게 이숙식에 대해서 보면 감이 안 와가지고 이게 대충 알면은 전체적으로 대충 알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머지도 대충 아니까 문제가 없는데 하나가 잘 이해가 안 돼. 요거를 깊이 있게 알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도 다 뭔가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달라. 이게 다 흐트러지는 거야, 이게. 사실은 이제 책을 볼 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수행 그런 거 말고 공부를 할 때는 여러 책을 이렇게 보는 것도 좋은데 기본 텍스트 한 권만 보는 거는 문제가 있어. 2권, 3권 정도를 집중적으로 봐야 돼요. 수십 번을 보든지 뭐 하여튼 그렇게 해야 알고 나면 별게 아닌데 알기 전까지는 이게 참 답답합니다. 알려면은 내 안에서 그게 쌓여야 돼요. 쌓이고 쌓여야 어느 순간에 이게 탁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숙 같은 경우도 이제 한참을 보고 또 보고 그냥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한 끝에 제 나름대로 이제는 좀 어쨌든 감이 좀 잡힌 상태인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더라도 계속 봐야 돼. 계속 보고 또 봐도 이 문장은 도저히 이거는 알 수가 없다. 그런 경우는 내가 그 문장의 특정한 단어 자체의 뜻을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특정한 단어. 예를 들면 상속. 이런 단어를 내가 머릿속에 딱 감을 못 잡고 있어서 그럴 수 있어. 그런 경우는 이제 상속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다른 자료나 책이나 뭐 인터넷에 뒤져서 찾아봐야 돼. 그래서 다시 그 문장을 보고 이런 식으로 그런 노력을 조금만 하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식 일요일 날 그 녹화한 거 올라오면 다시 들어보시고 요거 이제 이거 PPT 파일, PDF 파일 보시고 다시 보면 정리가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까 우리 참나 그런 거 질문하셨는데 제6장 세상의 모습 요거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차례입니다. 유식 삼성이라고 이거는 이제 아주 유명한 거예요. 병계소집성, 의타기성, 원성실성 요거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은 7장 해서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